목표는 정확하게 내가 어디까지 도달하고 싶은 정확한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납기가 있어야 된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납기가 없으면 여러분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목표를 못 이루죠. 납기가 없으니까. 최선도 다 안 하고 뭐라 그럴까, 임계점을 넘겨야 되는 순간에 진짜 자신을 쥐어짜면서 버텨야 되는데 납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행복해지고 싶어. 그러면 목표가 아닙니다. 근데 진짜 이게 리마커버라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물어봐요 항상. 제가 맨날 기업 강의를 가면은 그냥 제가 대학교에서 왜 우리가 교양이 안 쌓이고 그 전공 실력이 안 쌓였나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맨날 얘기해 주거든요. 자, 이제 물어봐요. 대학 졸업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뭐 3년, 2년 됐대요. 그럼 대학교 때 하루에 평균 몇 시간 공부하셨어요? 이걸 내가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일단 대답을 못해요. 반응이 다 똑같아요.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오케이 거기까지. 그럼 내가 대답하지 말라. 오케이 거기까지. 하루에 몇 시간씩이래요? 8시간, 10시간? 이렇게 바로 대답이 나와요. 그러면은 왜 방금 회사에서 몇 시간 일하는지는 바로 나왔는데 대학교 때 왜 안 났을 것 같아요? 대학교 때 뭐를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고 우리는. 회사 다니는 것처럼 8시간, 10시간씩 매일 해본 적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래서 일단 계산을 해야 된다고. 일단 3월은 제끼고 4월부터 공부를 한 것 같은데 그때 한 밤새도 했으니까 뭐 그때 숨 쉬고 그 다음에 또 5월 또 쉬고. 그게 뭐예요? 우리는 딱 시험이라는 데드라인이 있을 때만 대학생 때 공부를 해요. 좀 평소에 실제 열심히 근데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근데 이거를 모든 기업 강의를 제가 100, 한 2, 30번은 진짜 좋게 간 것 같은데 가서 물어봤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때 몇 시간 공부했을 것 같아요?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몰아서 한 게 거의 전부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도 시험이란 데드라인이 있어서 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실험이 나와요. 실험이 이제 대학생들을 놓고 하는 실험이 있는데 그 심리학자 아모스 트버스키와 엘다 샤폰데 이분이 이제 대학생들 놓고 설문 조사를 하는데 설문 작성해서 오면 $5 준다고 한 거예요. 근데 한 그룹은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한 그룹은 5일 안에 갖고 와라 했더니 데드라인을 정한 그룹이 약 3배 정도 더 많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 대학생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박사급 같은 건 어떻게 행동할까? 그래서 영국에 있었던 건데 박사 하시는 분들이 연구 뭐 제안서 같은 걸 하면 지원금을 주나 봐요. 근데 그게 원래 데드라인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제안서를 받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자. 데드라인을 주냐. 비인간적으로 그 연중 수시로 하자 라고 했는데 연중 수시로 하니까 안 내, 사람이. 예, 내는 비율이 20% 떨어졌다고 합니다. 데드라인 말 자체가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잖아요. 그 죽음의 라인이니까. 근데 사람은 무언가를 할 때에 한정된 시간이라는 걸 인지하게 된다면 그 일을 성공하고 실행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보면 자기 스스로 데드라인을 만들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요. 네. 대부분 남들이 만들어 놓은 데드라인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거 버티면 일단 잘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대학교 때 그것도 못 버텼으니까. 이걸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의 단계에 입상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진짜 마스터급으로 가려면은 자기 스스로에게 데드라인 설정을 하고 그거를 철석같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자기 거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혹은 자신이 리더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내 스스로도 데드라인을 만들지 못하고 그걸 지키지 못하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또 리더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좀 큰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잡고 데드라인 지키는 걸 많이 해왔어요. 근데 비즈니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외부 환경이 변하니까. 그렇죠. 어떤 거는 장기 프로젝트 있지만 단기 프로젝트를 할 게 되게 많고 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따다닥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것 중에 어떤 거는 외부에서 준 데드라인이지만 대부분 우리 스스로가 데드라인을 잡는 게 많아요. 특히 이 인간이 잡는 게 많죠. 그렇죠. 근데 저랑 같이 일할 때는 데드라인이 말도 안 되게 촉박합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건 중요한데 이게 이제 좀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가서 여러분 스스로 데드라인을 만들고 그거를 지키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뭐를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보통 프로젝트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2월 말이니까 프로젝트가 끝나는 기간이 내가 해야 될 게 3월 말이다 했을 경우에는
3월 말을 데드라인 잡지 말고요. 한 3월 한 15일이나 20일로 데드라인을 잡으세요. 무조건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효과를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 뭐냐면 내가 스스로 정해서 지키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그걸 주도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내가 15일 잡고 했기 때문에 진짜 만에 하나 못한다 할지라도 15일이 남아있네. 응? 상당히 안티프레즈라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하는 프로젝트에 데드라인이 있으면 무조건 한 20에서 50까지 데드라인을 땡겨서 본인이 설정하시고 그거를 지켜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리더고.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목표에 기한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언젠가 꼭 부자가 되겠어. 이거는 꿈 표현이에요. 왜? 데드라인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목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데드라인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매년 1억 원의 수입을 벌겠다. 2020년 12월 31일이라는 데드라인이 들어갔죠? 이렇게 해야 목표가 되는 겁니다. 좋은 목표 수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한을 정해두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우선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목표에 대한 긴급성을 갖게 되면서 저절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게으름을 방지해주는 심리적인 효과를 줘요. 그러니까 그 데드라인에 무조건적으로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 이런 의지력을 더 고취시켜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표를 세울 때는 꼭 데드라인, 날짜를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kg의 살을 빼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면 20주 동안 빼겠다. 마감일은 시작한 날로부터 20주 후다. 이렇게 데드라인을 꼭 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데드라인을 넣으면 좋은 점은 이렇게 5주차, 10주차, 15주차처럼 중간중간에 점검이 또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멘토링 프로젝트에서도 책을 많이 읽는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한 납기를 줘서 그래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많이 읽는 거, 그 습관 한번 들이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거를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는데 엄청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큰 대기업 같은 데 가면 마일스톤을 그려놓고 납기를 탁탁탁 맞추려는 것 중에 하나가, 큰 대기업 같은, 뭐 작은 대기업, 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대기업은 그 마일스톤이 진짜 그 딱 연초에 정해갖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지켜야 돼, 그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게 대기업을 뭐 유지시키는 힘 중에 하나라면 힘 중에 하나라 그러겠죠. 네. 삼성은 그게 좀 타이트하고 관리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게 안 됐을 때 플랜 A, B, C를 짜야 되고. 데드라인만큼 엄청난 환경 설정이 그럼 없습니다. 죽음의 라인인데, 그렇죠. 진짜. 근데 이 데드라인을 잘 쓰면 생명줄이 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의 귀찮아지면 데드라인이 개박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드라인을 꼭 설정을 하시고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이 바뀔 겁니다.